ing가 나올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저는요 regret, try, 그 다음에 stop, mean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뒤에 투동사 원형 나오면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고요. ing가 나오면은 가장 기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의미. 그러니까 기본 의미가 뭐냐? 이 ing가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뜻 우리가 알고 있는 거 regret은 후회하다, 시도하다, 멈추다, 의미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걸 후회하고요. 한번 봐봐요. 후회하죠. 시도하고요. 멈추고요. 의미하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ing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고 투부정사가 나올 때 의미가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기억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gret to가 나오면은 I'm sorry to랑 비슷하게 뭐뭐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try랑 stop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try는 노력하다 아까 했고요. stop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리고 mean 같은 경우는요 의도하다는 뜻인데요. 의도하다. 그래서 이 mean 같은 경우만 하나 말씀드리면 mean to 동사 원형은 뭐랑 똑같냐면요 의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ntend랑 똑같아요. intend 얘도 의도하다니까. 근데 intend도 똑같이 to를 써요. intend to 동사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stop 같은 경우도 하나 추가로 말해줄게요. 이거는 영작이라기보다는 좀 어법 문제 풀 때에 좀 가까운데요. 자, stop 뒤에 to 올 때랑 ing 올 때 이거 사실 어법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 복습하는 거예요. 자, stop to를 하면은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stop ing라면 하는 것을 멈추다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stop to를 쓰면은 이 투동사 원형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ing가 나오면 이 ing라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둘을 구분할 때는요. 이걸 일일이 해석해서 하기 위해 멈춘 건가? 한 것을 멈춘 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법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이 행동을 했으면 투고 행동을 안 했으면 ing다. 서로 반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보죠. 테스트 1번에 있죠. 자, 테스트 1번에서 보면요. 여기 manage 나왔죠? manage는요. manage to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manage는 관리하다죠. 여기서는 관리하다가 아니고요. manage to를 쓰면요. 간신히 뭐뭐 해내다. 가까스로 뭐뭐를 해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 워낙 유명한 표현 나오네요. keep 나왔죠. keep 뒤에는 뭡니까? ing죠, ing. here. ing 대학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여기 앞에 뭐야? suggested 동사인데 여기 동사를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it이 아니라 eating. suggest는 ing로 썼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까요? 네 번째는 여기 tend. tend to 동사 원형으로 쓰죠. 그래서 to recognize. tend to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만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만은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요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요. tend to 동사 원형이 방금 말했다시피 뭐만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근데 작년에 그 고등부 시험지를 봤는데 영작에서 되게 많이 나온 표현이 있어서 하나를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be inclined to 동사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be inclined to 동사 원형. 이게 뭐냐?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뜻은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잘 몰라. 그래서 학교에서 영작 시험을 낼 때 이걸로 내는 패턴이 꽤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얘도 함께 좀 알아두세요. 얘도 똑같이 투부정사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설명하면은 랭크 14번 끝나겠네요. 자, 랭크 15번 가겠습니다. 문제풀이 좀 이따 하고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은 사실
해석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뭐 바꾸고 뭐하고 하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애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앞에 go라는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to를 붙여줘야겠죠. 여기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to keep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we are glad to hear. 여기서는 당연히 문제될 게 없겠죠. 투부정사. 그 다음에 3번은요. only fail이 아니라 여기서 앞에 이어서 역시나 only to fail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역시나 틀렸죠? handle이 아니라 투부정사로 똑같이 to handle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nough long 하고 나왔는데 이 enough의 위치 한번 설명했었어요. 우리 어법 시간에. 그래서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enough long이 아니라 long enough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씩. 첫 번째, 1번에 있는 거. I go running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러 간답니다. To keep in shape. 뭔가 이렇게 이제 몸을 좀 유지하려고, 몸 모양을 유지하려고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자, 2번은요. We were glad to hear about him winning the prize. 자, 그가 수상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되게 기뻤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감정의 원인으로서 뭐뭐 해서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다. 여기다 쓸게요. 뭐뭐 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ndy tried hard to solve the puzzle. 자, 앤디가 그 퍼즐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되거든요. 해석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또는 그러나 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요. 여기 딱 보이죠? 투투? 그렇죠? 투투의 해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소데켄트 해석이고 투투의 해석은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거입니다. 투부정사만 해석하자면 뭐뭐 하기에 이거예요. 뭐뭐 하기. enough to도 똑같아요. 여기 투부정사이죠. 얘도 똑같이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어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우리가 마치 if처럼요. 뭐뭐 한다면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의 근거라고 해서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건 이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5개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특이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석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이 목적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이건 어법 시간에 배웠다시피 in order to나 또는 so as to로 습니다. 자, 근데 책에 없는 것도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죠. 만약에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를 쓰고 싶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not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not을 만약에 없다 붙일까요? in order to나 so as to 있으면 not을 없다 붙일까요? in order not to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그 첫 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건 공통된 거니까 만약에 부정 버전으로 쓰고 싶으면 그냥 to 동사원형 앞에다가 not이나 아니면 never 붙이면 됩니다. 됐어요? 만약에 의미상 주어를 쓰고 싶어. 의미상 주어. 그럼 얘도 똑같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이나 이걸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둘 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나오면. 자, 예를 들어서 in, order, to 동사원형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not도 붙이고 싶고 for 목적어도 붙이고 싶어. 둘 다 쓰고 싶어. 그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둘 다 쓰고 싶으면 요 자리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not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인 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얘가 의미상 주어잖아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 동사 쓸 때 예를 들어서
I like you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 부정어를 쓰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don't like라고 쓸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주어가 먼저 나오고 부정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부정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어순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in order고 나발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투부정사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얘 앞에 주어 쓰고 의미상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부정어가 그 뒤에 붙는다. 둘 다 쓸 거라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only to 동사 원형이라 나왔는데 우리가 투부정사가 결과의 의미를 가질 때 꼭 only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only를 쓰면 그러나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또는 결국에는 둘 중 하나예요. only가 나오면 그러나 또는 결국에는 이거고요. only가 없으면 그래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only가 but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but의 역할을 한다. but의 역할. 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to나 enough to는 어떻다?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돼서 앞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연습을 몇 개 해봐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법 파트니까 넘어가고요. 자, 영작 파트를 한번 볼게요. 영작 파트. 테스트 2번에 있습니다. 자, 테스트 2번의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이 이제 영작할 때 사실 투부정사 파트니까 투 동사원형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대부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투를 써야 될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의 구문 분석을 먼저 해볼게. 자, 훌륭한 연사들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사용한다. 공종. 자, 뭐를? 바디 랭귀지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청중을 호의적으로 설득하기 위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뭐뭐 하기 위해 덩어리가 부사가 되겠네. 자, 근데 이거를 덩어리로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득한다라는 거는 동사처럼 보자면요,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청중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중간에 있는 호의적으로라는 거는 당연히 중간에 있는 부사가 되겠네요. 부사. 됐나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보세요. 항상 제가 영작할 때 어순은 주어의 위치만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역순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어 위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 쓰고요. 얘는 이제 그 빈도부사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이 요 덩어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덩어리에서도 어떻습니까? 투동사원형 쓰고 투동사원형에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남는 수식어. 항상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요 어순으로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To persuade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니까 on audience.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호의적으로죠. 호의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단어를 쓰자면 in a friendly way로 쓰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요 구문에 맞춰서 설득하기 위해 청중을 호의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청중을 호의적으로. 됐죠? 고엇은 그대로 쓴 겁니다.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리는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기에 너무 위험하다.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이죠.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뭡니까? 이게 투투예요. 이게 투투.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걸 영작을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거리들은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말은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와 이다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보어와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위험한데 어떻게 위험해? 너무 위험하니까 얘까지 묶을게요. 자,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기에가 바로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구문 분석을 하자면. 자, 그러면은 일단 너무 뭐뭐한을 먼저 써야겠네요. To dangerous. 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아이들이. 그럼 여기 은능이가 붙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귀가를 하는 게 누가 귀가하는 거야? 거리가 귀가하는 게 아니잖아. 애들이 귀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주어랑 지금 귀가하다라는 말의 주어랑 서로 다르니까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주어를 먼저 써서 for children. for childr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이들이 뭐 하기에? 귀가하기에로 쓰면 되겠네요. 귀가하기에. 귀가한다는 거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당연히 to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거 work home으로 쓰면 되겠네. work home. 그렇죠? 그리고 남는 단어 alone. 혼자서.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는 응? 빼놨어요. 오늘 빼먹었나? 잠깐만요. 소리. 오늘 여기 들어가죠.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 on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on 뒤에 적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some streets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dam이죠, damn.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some streets는 어차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라고 말할 때 on the street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거리 위에 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on이란 전치사를 쓴 거예요. on 뒤에는 다시 한번 원래는 street 거리가 나와야 되지만 street가 앞에 있으니까 중복돼서 사용을 안 한 겁니다. 됐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투투나 이제 근데 한 김에 인어투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인어투가 2번에 있죠?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 좀 치고. 자, 봅시다. 시리우스는 맨눈으로 관찰될 만큼 충분히 밝다. 그럼 밝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보어 동사이겠죠. 자, 그러면은 밝은과 이다가 합쳐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면 충분히가 밝은을 수식하고요. 그리고 뭐뭐 할 만큼이 충분히를 수식하고요. 이렇게 생겨봅니다.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 안쪽을 살펴봤을 때 뭐뭐 될 만큼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투부정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눈으로는 뭐 부사겠죠. 부사.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밝다를 써볼게요. 자, 밝다부터 써볼게요. right. 누가 샷건 쳤어요? 갑자기 몇 번? 아니야, 이쪽에서 들려오는데 소윤아 말로 해. 벽치지 말고. 말로 해, 말로. 알겠지?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자, 그 다음에 밝은 썼으니까 이제 역순으로 가면 되겠죠? 역순으로 충분히. 또 역순으로 투부정사. 근데 여기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겠죠? to be se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뭡니까? 맨눈으로. 그러면 with naked eye가 이제 맨눈으로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순이 역시나 아예 정말 정석적으로 주어만 위치가 똑같고 뭐뭐이다, 밝은, 충분히 뭐뭐될 만큼 맨눈으로 정확하게 역순으로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덩어리만 잘 잡으면은 사실 역순으로 가면 되니까 그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덜을 안 썼어요? 미안해요. 내가 하나씩 빼먹네. 미안. 저번 영작 테스트가 완전 난리였어요. 왜요? 진짜 10문제 중에 5문제인가 4문제 정도 했어요. 그래. 제가 냈던 거였어요? 그 우리 저기 아니요, 데일리 테스트? 데일리 말고 끝나고 그 저기 컨테스트 저기 뭐야? 클리닉이요? 그 네. 방학 특강 그거요? 그래요? 카우스한테 따겠어요. 제가 카우스한테 얘기할게요. 이따 수업 끝나고 가서. 여진이가 야 근데 내가 발견한 거 아니고 대부분 너가 발견했다. 아니 근데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쵸? 이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왜 들었더라. 아니 잘못한 게 아니지. 잘못한 잘못한 게 거지. 아닌데. 제가 가서 한 소리 할게요. 하나 땐도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닌데 굳이 한 소리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럼 두 소리. 자, 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도 커버를
진짜 아직도 고민돼. 럼드링 좋아할까? 그냥 근데 치마로 불편하지 않을까? 계단을 올라가는 거. 안 보이겠지? 빠지면 이거 그냥 잘 뜯어봐. 당연히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을 때 멀리서 찍을 때 잘생겨서 괜찮게 나오는데 안전신까지 괜찮게 나오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 약간 업데이트냐? 출발이 적당하다 생각해. 사실 예쁘지 않아? 당연하지. 사진이 뿌잉. 현수한테 보내도 돼? 어? 현수한테 보내도 돼? 선수한테 보내려면 이거 좀 친구들이 무슨 그래? 그거 먹어? 근데 너무 많이 잘 먹었어. 벗어줘 그래. 마스크 벗어줘. 너 제가 한번 예전에 커피 올랐잖아. 모르게 그거 벗으면 안 되고. 많이 달라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많이 잘 먹었어. 모든 사람 여기 있지. 근데 이제 상윤이가 많이 가야. 상윤이가 진짜 생기긴 했어. 상윤이 코가 너무 이쁘지 않냐? 솔직히? 끄덕거리는 거 봐. 상윤 코는 인정해줘야지. 야, 아침에 샤워할까? 샤워도 될까? 샤워할까? 그치. 근데 그러면 저녁 되면 딱 찌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쪄. 이건 또 이해했지? 이상했다. 아, 이상해. 서진이? 왜 이러지? 강아지랑 고양이랑 묶여서. 응? 강아지랑
고양이 산불 영상 부모님 좋아? 나 영상 영우? 파리 무정면이 영우구나. 아 씨발 미안. 유정이 영우지 않아? 성민이는 공상. 아 유정이 영우랑 문제 있나? 영우 아니야 영우는? 강아지는 아니잖아. 난 성격은 개새끼야. 난 성격을 말아먹은 강아지라. 강아지를 보면 성격이 보잖아. 성격 진짜 말아먹게 생긴 강아지들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그만 싸워. 맨날 싸워 하지마. 얘가 이겨. 진짜 싸우면 서진이가 이겨. 서진이 이겼어. 왜 이거 끝나? 이거 어쩌다니까? 뉴스가 나오나? 서진이 굉장히 많네. 진짜 닮았지. 유정현 아니야? 아니야. 유정현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 알지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박시현이 모르는 거야. 박시현이 근데 이거 봐봐. 똑같이 생겼어. 이거 할 거야? 생각해. 서로스키 사모님이랑 서로이 따라가는 거야. 서로스키 너무 약간 이제 가오의 상징이 돼 있지 않나? 왜? 누구야? 이름. 양아치 안 써. 무슨 뜻이? 맞아. 양아치 그런 얘기했는데.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얘 이런 걸 가능해. 상당히 착하잖아. 근데 이게 안 바뀌었어 이제? 응? 변했어? 이게 어떻게 영상이야? 그런데? 아니야. 생각해보면 영상. 여기 영상 있잖아. 응? 여기 영상 있잖아. 이게? 응. 야, 이 영상이라고. 야, 이게 정현이는 영상 아니야? 여사라고? 영상. 영상. 요즘에는 작성. 여우상이라고? 그건 아니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상현아. 정현이 여우상 아니야? 못생기게 전해줘야겠다. 잘생긴 애 알아. 맞긴 해. 나쁘지 않아. 이것만 넣으면 안 돼. 뱃살 좀 빠지지 않냐? 네. 저 아까 조금 좀 느렸는데. 놀랐어요. 잠깐만 좀 대답이 느렸는데 지금. 진짜 아까는 놀란 게 선생님 좀 날씬해지셨네 했어요. 나머지는 대답이 없어. 아니. 무슨 왜 말이 없어? 어? 진짜. 어? 너무 놀라. 말했잖아. 싫어? 정우가 안 와가지고 말해. 동료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동료는 아니니까. 자 넘어갈게. 정우 몰카하면 안 돼요? 정우 몰카하면 안 돼요? 뭔 몰카를 해? 지금 나 찍고 있는데. 어차피 저 감동했으니까. 아이고 뽀뽀하고 있던데 저. 저번에 엄청 예쁜 여자 사진 보여줘서 예쁘지가 지리가 화면에 있을 수 있지. 정우 괜찮잖아. 근데 소해준 날도 안 봤던데.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뻐요. 사진도 안 보여줬어요. 정우야 통화 잘하고 왔어? 아니 그럼 되게 이쁘잖아. 빨리 있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여친이 뭘 연락 좀 보내? 그럼 남친이? 아, 지난번에 북일보 얘기할 때부터 조금 그렇긴 했어. 배경이 핑크핑크한데. 아 이거 비비. 쉽지 않아? 아니 저는 정우야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왜 성다양성?
저는 취향을 주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끝난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얘도 설명할 게 없네.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뭐 너무 쉽지 않아요? 주어 자리에 좀 뭐 동사의 ing 써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단수 취급한다. 끝인데 설명할 게 없는데?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자,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덩어리 보이시죠?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여기까지. 그래서 단계입니다. 이다가 동사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첫 번째 단계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좋고 여기가 수식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보어 쓰고 수식어 쓰고 정확하게 덩어리만 잘 우리가 묶을 줄 안다면 덩어리별로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나왔거든. 근데 이 동명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명사의 목적어로 뭐가 나왔는가?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정확하게 쓰자면 여기 이다 있죠. 이다가 동사죠. 정확하게는 무엇이 보어가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럼 이제 무엇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문사 what이니까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 지난번에 썼던 간접 의문문을 활용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명사 깨닫는 거. 아이씨 쓰기가 힘드네. 자 다시 쓸게요. 자 realizing. 자 깨닫는 거. 근데 이제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되니까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편견들이 무엇이다. 편견들이 이다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prejudices 편견이 그 다음에 뭐뭐이다. 복수형이니까 are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주어 썼습니다. 주어 다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쓰면 되겠죠. 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is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are 다음에 is가 나오니까 어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 덩어리가 realiz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첫 번째 단계이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좋은. 그 다음에 첫 번째 first. 그 다음에 단계다. 여기까지 썼죠. is a good first step.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자, 여기서 뭐뭐 하는 데를 이제 쓸 때 우리가 in을 쓰는 경우도 있고 to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step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보통 뭐뭐에 대한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to를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향한 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ing형으로 써야 됩니다. 따라서 understanding 이렇게 되는 거죠. 남는 거는 이제 타인이니까 others. 써주면 되겠죠. 무슨 그것 여기 썼잖아요. 그 왜 이번에 안 빼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한번 똑같이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요 덩어리 여기까지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표시해보자면 주어 그 다음에 여기 is 동사 좋은 첫 번째 단계 보어 나왔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부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여기서도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역순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되겠고 요 안쪽에 있는 것도 보자면은 prejudices, are, 그 다음에 의문사, 보어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사실 얘는 지금 동명사 주어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 포인트가 오히려 동명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동명사 뒤에도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 있다는 점. 요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두 번째는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is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점. 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몇 가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테스트 2에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고 신화의 유래를 알아내는 것은 아이들의 상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신화의 유래를 알아내는 것은 요만큼이겠죠. 주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향상시킨다.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능력을 목적어, 그 다음에 상상하는 능력인데
이게 사실 아이들의 능력 이렇게가 한 세트고 상상하느니 이렇게 수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소유격이니까 children's ability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children's ability to imagine 여기까지 나와 있죠. 즉 목적어 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랑 동사 부분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알아내는 것 여기서 단어로 find out으로 나왔으니까 동명사인 finding out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아내는 것. 자, 뭐를 알아내는 겁니까? 이제 신화의 유래니까 the origin. 아이고. origins.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원입니까? 신화이니까 the myth.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향상시키다 improv를 써야 되는데, 자,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s까지 지워주면 되겠죠. improves로 쓰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보다 동명사 그 자체보다는 이 뒷부분 동명사의 목적어나 보어를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 좀 지우고요. 3번. 사실 명확한 조건을 확립하는 규정을 세우지 않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는 문장이 상당히 기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실은 명확한 조건을 확립하는 규정을 세우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엄청 길어요, 주어가. 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죠. 초래할 것이다. 동사고 혼란을 목적어고요. 됐어? 그럼 이제 사실 동사 목적어는 별거 없고요. 요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기니까 분석을 좀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규정을 세운다. 자, 그럼 세우다. 근데 세우지 않는 것이니까 not ing로 쓰면 되겠네요. not ing. 여기를 동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되겠죠. 자, 규정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는 뭘 쓰면 될까요? 규정이긴 규정인데 어떤 규정이에요? 명확한 조건을 확립하는 규정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안쪽에서는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돼요. 확립하는이 이제 또 이제 그 수식을 하는 거고 확립하는의 목적어가 명확한 조건을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세우지 않는 거. 뭔가를 세운다는 거는 이제 규정을 세운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세팅을 쓸 텐데 세우지 않는 거니까 not setting으로 쓰면 되겠죠. not setting. 자, 아까도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동명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 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규정인데요. 규정은 지금 여기서 regulation으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쓰면 규정을 세우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규정인데 어떤 규정이다? 명확한 조건을 확립하는. 언제나 우리가 역순으로 가라고 했었죠. 여기서 동사 썼고 목적어 썼고 확립하는 쓰고 명확한 조건 쓰고. 됐어? 이 덩어리 안에서도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확립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establish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썼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명확한 조건입니다. 명확한 조건. 그래서 clear conditions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를 다 완성했습니다. 남는 건 뭡니까? 초래할 것이다. 원래 초래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lead to도 있고 cau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가 지금 bring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bring about이 한 세트야. bring about, 뭐뭐를 초래하다. 근데 할 것이다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제 will을 써야겠죠. 그래서 will 여기다 쓸게요. bring about. 자, 남는 건 뭡니까? 이제 혼란을 초래한다. 혼란만 써주면 되겠죠? 나와 있는 우리가 confusion 정도 쓰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번 3번 같은 경우는 뒷부분, 그러니까 서술구나 여기 목적어 부분은 사실 별게 없었지만 주어가 상당히 길게 나왔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동명사 자체보다는 이 뒷부분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여기에 동명사의 목적어 나왔고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했었고 이렇게 끊겨 있는 거죠. 위에 거랑 똑같이 맞춰서 써보자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3번까지 한번 봤고 동명사는 그냥 기본은 별거 없습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니까 맨 앞에 ing정을 쓰고 단수 취급한다 라는 기본적인 어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명사